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벌써 2024년도도 한 달뿐이 남지 않았네요. 정말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11월 시장 정말 트럼프 당선과 함께 시장에 어마무시한 변동성을 몰아치면서 11월 시장이 폭풍처럼 흘러가 버린 것 같은데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재건, 일론 머스크 관련된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항공, 그리고 최근에는 AI 등등 엄청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반면에 그동안 코스닥 시장을 지켜주었던 알테오젠의 대폭락과 또 방산주의 폭락,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차전지, 반도체 할 거 없이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수많은 산업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시장이 천하게 갈려버리는 그런 11월 증시였었는데, 더 심각한 것은 무려 5개월 동안 코스피 코스닥이 음봉을 보였다라는 그 자체로만 보더라도 와, 지금의 시장이 얼마나 어려웠음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IMF 때나 2000년도 IT 버블 당시가 한 반년 정도 시장이 빠졌더라고요. 그 정도의 지금 경제적인 충격과 시장의 충격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시장이 이를 다 반영하고 있는데, 과연 12월 시장은 이를 전부 다 또 되돌려 주면서 이 악재를 털어버리고 올라갈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확실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2월 9일 이전의 시장이 바닥을 찍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언급드리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이제 아마 오후 정도 되면은 통과되었다라는 발언이 나올 거로 일단은 시장에서 봅니다. 그만큼 이 관련된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적이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답을 정해놓고 시장을 볼 생각은 없다. 답을 어, 1 플러스 1은 2다라는 게 이 정답이 아니라 1 플러스 1이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 시장의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최근에 하방의 압력과 수급의 영향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이 개별 종목 장세의 색깔이 매우 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명확하게 가상화폐 시장은 우상향 시장이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우하향 시장이기 때문에, 흔히 말한 역배열 시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뭔가 더 임팩트 있는, 혹은 수급적으로 뭔가 강력한 돌리는 수급적 요인, 혹은 진성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이라든지 이게 이제 선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아마 내일하고 모레 정도는 좀 체크를 하고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좀 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세컨 플랜도 한번 고민을 해놓고 시장을 바라볼 생각이고요. 지금 시장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AI 쪽과 미국 증시가 연동되는 섹터에서 위아래 위아래 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 가는 거고, 떨어지는 종목은 계속 빠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론 머스크 발 이슈 관련주들 위주 시장이 돌아서는 게 우선인 그런 시장이 대부분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 내에서 눌림 매매 정도는 계속 가능할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 영상에서도 제가 딱 두 종목 찍어서 말씀드렸어요. 저도 회원 방송에서도 딱 두 종목 아침에 찍어서 이스트 에이트, 넥스트 바이오케미칼 딱 두 종목. 이런 식으로 지금은 강한 종목 아니면 시장 수급이 하방의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종목 위주에서 봐야 되고, 만약에 시장에 진성 수급이 돌아온다면 그때는 또 테마가 잠시 주춤할 수 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시장을 대응하시기 바란다 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은 정말 강하게 마감이 되었고, 다우, 나스닥, S&P 할 거 없이 전부 다 상승하면서 S&P 500도 신고가를 달성하고, 다우는 신고가 상태에서 나스닥도 올라가는 모습이라 매우 좋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고, 특별한 이슈 있냐? 없습니다. 그냥 돈들이 미국으로만 향하고 있고, 테슬라 우상향 중에 테슬라 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강하게 올라가면서 미국은 지금 테마주 전성시대를 보내고 있다. 우주, 항공, AI, 뭐 드론, 소프트웨어 할 거 없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다. 이 흐름이 꺾일 때쯤 되면 국내에 이 AI 소프트웨어도 동시다발적으로 다 꺾이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같이 어쩔 수 없이 연동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목요일 국내 시장을 놓고 보면 한은의 이 깜짝 금리 인하와 함께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2차전지 종목군들로 하여금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지수는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지만 반도체가 많이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수를 좀 놓고 보면 지수는 이날 그렇게 강하지 못했지만 이날 아래꼬리 잡고 올라오는 과정 속에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를 좀 끄집어 올리면서 올랐었어요. 근데 이날은 뭐 반도체 계속 빠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금요일날 느닷없이 시장은 폭탄 매물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아무래도 그런 거죠. 깜짝 금리 인하 당시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뭐 우려를 하지 않다가 금리 인하 이후로 이 하느니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 목적 자체가 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에 기반한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제가 아마 적어놨을 거예요. 하늘에서 깜짝 금리 인하를 했다. 사실 저도 그 당시 금리나 나쁘지 않나 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 시장 수급의 급변화를 보면서 외국인들은 금리나 함께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기존 2023도 2.4에서 2.2% 하향 그리고 내년은 2.2에서 1.9로 하향 조정 2.1이네요 2.1에서 1.9로 하향 조정 2% 성장을 못한다라는 거에 시장은 더 포커스를 맞추고 한국을 때린 걸로 봐야 되지 않나 그냥 불난집에 부채질을 해버렸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미중에 끼어 힘들었다라는 것은 정부가 말한 꼴이고 인정한 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일 예정된 금투세 폐지 발표가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 많은 정말 숙고를 하게 된다. 또한 이 부분도 생각한다 말씀드렸죠.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쪽 또한 이쪽도 돈이 더 쏠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단정지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플랜 두 가지 다 생각하고 보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저도 라이브 방송에서 종목을 언급드리고 추천할 때 전부 다 당일 수급 들어온 거 확인하고 그대로 그냥 이거 사십시오. 지금은 뭐 그런 거 따지고 제일 필요도 없습니다. 펀더멘털 의미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그냥 사고 먹을 수 있는 구간 먹고 나오면 그만이다. 이런 말을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딱 그 정도로 최근에 이 변동성 파도는 넘어가면서 시장이 하방의 문을 그러니까 지수로 놓고 보면 당연히 이제 미국 시장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코스닥이 여기에서 더 깰지 안 깰지는 저도 몰라요. 이 구간 깰 것처럼 하고 안 깨는 경우도 있죠. 이런 식으로 깰 것 같아. 깼어. 더 빠질 것 같은데 안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가봐야 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정적이게 생각하지는 않겠다. 지금은 확정적이게 생각하지 않겠다. 대신 더 빠지게 되면 대충 한 12월 중순 정도 돼서 바닥은 잡을 것이다. 하염없이 빠지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하고 보겠다. 이 정도로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증시의 상승과 야간 선물 흐름을 보면 내일 시초가는 최소 0.5에서 0.7% 이상 상승 출발이 나와야 되고 빠지더라도 우상향을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일단 한 템포 쉬면서 흐름을 조금 지켜보면서 12월 중순을 기약해 볼 흐름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서만 최근 시장은 명확하게 대형주 네이버, 카카오가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AI가 이동하면서 관련주들이 매우 좋은 흐름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더 변동성을 줄 것이다 보이는데 왜? 대금이 안 빠지니까 각자 기준을 여러분들 잡아보시고 확 꺾이기 전까지는 여기서 트레이딩 하십시오. 트레이딩 지금은 그 전에는 조금 끌고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제일 센 종목군들만 가지고 트레이딩하라 이 정도에서 언급드리고요.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산업 섹터 단에서는 미국이 찌개찜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거는 이따 뭐 차트 보면서 그냥 다이렉트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가상화폐 과세 유예 STO 관련해서 뭐 시간에 주목분들이 좀 오르긴 했는데, 가상화폐의 과세를 유예하게 되면 그만큼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더 늘어버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이 코인 거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낙폭이 컸죠. 균적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종목을 봐보고요. 테슬라 FDA라고 했네요. FSD 13.2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매우 훌륭하더라. 이런 부분이 SOS랩에 붙을지는 이제 가봐야 합니다. 최근 여러분들 시장 흐름은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대신 종목군들 쫙 빼놓고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배팅을 해볼 수 있다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메타에서 100억 달러 규모, 약 10조 규모의 해저 테이블을 독자 구축하겠다. 구글도 독자 구축하겠다. 메타도 독자 구축하겠다. 가온존선은 LS 전선의 전선 사업을 인수해서 해저 케이블 사업을 하겠다. 미국에서. 그러면 가온존선이 대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그리고 큐브엔터 최근에 엔터주들의 흐름이 매우 좋더라. 매우 그 상태에서 적어도 매 분기 40억 50억 정도 벌고 있는 큐브엔터의 가장 컸던 불확실성인 여자아이들이 전원 재계약에 경사가 났다. 이거는 갭 상승 출발 매우 유력하죠. 갭상에 출발하면 뭐 대충 이제 시가 이후에 한번 슈팅 주고 고점 대비해서 제 기준에서는 보통 한 6에서 7% 정도, 한 7% 룰이라는 게 과거에서도 많잖아요. 그 정도 빠지면 보통은 눌림 포인트가 나올 텐데요. 한 6, 7% 하락한 이후에 눌림이 나오는지 정도만 좀 보고 흐름 파악해 보시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방법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지수는 대충 봤고요. 지수는 대충 봤고, 최근에 뭐 국내 대형주들 흐름을 좀 볼게요. 뭐 SK 하이닉스 할 거 없이 지금 완전히 내려와 버려 있는 상태인데, 사실 뭐 HBM 대장인데 반도체 흐름이 미국 증시 내에서도 그닥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만 안 좋잖아요. 미국에서. 엔비디아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 사실 제약바이오 쪽도 과거 같으면 채권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올라가야 되는데 지켜 못 올리고 있다. 즉 지수가 올라가야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갈 수 있다. 지수의 터닝포인트가 나오면 그때 제약바이오를 배팅하자. 지금은 보유한 상신 분들은 버텨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버텨야 되고, 최근에 제약바이오는 흐름이 약간 좀 결이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많은데 일단 뭐 저점을 이탈하고 반등시킬 수도 있고 그냥 반등시킬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는 25만원 찍고 거기서부터 올리면서 지수를 끄집어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어차피 알테오젠 자체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니까 어느 지점에서 바닥 잡고 돌리는지만 체크를 해놓고 좀 볼 필요성은 있겠다. 이 정도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G에너지 솔루션도 최근에 이런 위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놨는데요. 단기적으로 이렇게만 놓고 보면 여기 다 빼고 이 구간에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빠졌다가 테슬라 스페이스 X에 배터리 납품한다 해서 캡 상승하고 올랐다가 빠졌다가 최근엔 테슬라 강세하고 뭐 하고 올랐다 다시 빠지는데, 여기 추세로만 보면 헤드앤숄더입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거래 대금을 보면 거래 대금 음봉에서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았다, 부정적이다. 이런 구간들 깨지면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도 있다. LG엔솔에서.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지금은 2차 전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최근 네이버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데요. 고무적인 거는 그거예요. 지금 뭐 네이버를 사라 마라가 아니라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느 순간부터 해서 거래대금이 4천억씩 터지고 거래대금 상위에 네이버가 올라오고 있다 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가격에서는 뭐 카카오가 뭐 굉장한 혁신을 보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카카오가 오랜만에 바닥 찍고 올라왔는데 의미 있는 박스권을, 단기 박스권이죠. 여기 바닥 구간에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오더라. 눌림권에서 내려온다면 카카오는 39,000원대 약간의 눌리면서 그냥 뭐 저점 잡고 여기서 손절 잡더라도
매매 포인트를 지금은 카카오에서 잡아봐도 대형주는 해볼 만한 구간이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루닛 좀 볼게요. 최근에 루닛은 최근 알테오젠 급락과 함께 거래대금 많이 터트리고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72,000원에서 77,000원에 강력한 저항이 있다. 월봉 기준에서 이 자리는 매우 강력한 저항이죠. 여기서부터 7만원 위에서부터는 또 강력한 저항이고, 다음 달에 월봉이 이제 새로운 월봉이 출발하는데, 월봉의 22평을 돌파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6만원대만 지지를 해주면 6만원대만 지지를 해주면 나쁘지는 않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만원 지지 여부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고요. 강하게 꺾여버리면은 또 깨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중간하다, 구간이 어중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나머지 뭐 의료 AI 종목군들은 딱히 뭐 관심은 없는데, 3빌리언이 최근에 매우 세죠. 굉장히 좀 매우 센데, 가끔씩 이렇게 급락하게 되면 아래 꼬리 훅 올리는 정도 흐름에서만 봐야 될 것 같아요. 3일선을 기준으로 잡든 5일선을 기준으로 잡든 그 기준점이 깨지면 이런 급등주는 단기 차익 매물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점 3,000원 기준 잡고 지금 2배가 좀 넘게 올라 있는 상태고, 현재도 100%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차관하고 봐야 된다. 최근에 AI 관련해서 솔트룩스가 사실상 100%가 올라와 있는 상태고, 떨어지게 되면 뭐 11선 근처. 근데 이스트 소프트가 사실은 거래 대금을 굉장히 좀 몸집을 불려오는 느낌입니다. 단일가 지정이 예고가 된 상태에서 12월 4일 날 MS 관련된, 그리고 SK의 AI 컨퍼런스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에서 약간의 눌림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고, 이스트 에이드가 투자 경고인데 한쪽은 단일가기 때문에 이스트 에이드에서 투경에서 좀 밀리면서 뭐 단기 이제 이격이 굉장히 벌어졌죠. 3일선하고 5일선. 그러면은 내일장에 뭐 5일선 근처 정도, 5일선 근처 정도, 그러니까 여기랑 지금 괴리율이 커요. 한 8%고, 여기 살짝 밀렸을 때 5일선 아마 올라올 거니까, 뭐 어제 저점 언저리에서 아래 꼬리는 잡힐 거라고 좀 봅니다. 이런 구간들 눌림 포인트 정도 아마 매매 차원에서는 한번 봐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어찌됐든 굉장히 센 종목 안에서 뭐 종목군들을 계획하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은 매매 못하신 분들은 아예 그냥 쉬는 것도 답이다 말씀드리고, 큐브엔터의 여자 아이들이 이제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아마 월요일날 제가 볼 때는 갭을 들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워낙 JYP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기도 하고, JYP가 이때 9%갭 들고 장중 마이너스 4.8%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저도 그때 JYP를 매수를 좀 했었는데 이날 다 팔아버려 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이런 스타일 이렇게 뜨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급등한 다음에 뭐 좀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서 추가로 못 치고 가면 팔아버리는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맥점 구간들 잘 체크해 놓고, 맥점이 될 자리 잘 체크해 놓고, 깨져 내려온 자리가 여기다. 그럼 갭을 어디서 들 것이냐, 갭 구간이 뭐 10% 이상 되면 나는 안 보겠다, 7%면 뭐 마이너스 한 4% 정도 선에서 한번 보겠다, 뭐 이런 지지와 저항으로 활용해서 종목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이게 뭐 100%는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종목군들 단기간에 많이 밀려있는 상태라 체크만 일단은 해놓고 볼 생각입니다. 평소에는 지금 컴투스 홀딩스가 매우 강했어요. 뭐 이런 이슈만 떴다 하면은 시가부터 해서 좀 밀렸다가 바로 올라가고 좀 그런 모습을 최근까지는 계속 보여줬어요. 뭐 어제도 시가에 좀 날리고 뺐다 좀 그러는데,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 있는 컴투스가 다시 한번 칠지, 이거는 좀 가봐야 돼서 이거는. 그리고 갤럭시와 SM도 사실 STO로 거의 점상 수준으로 지금 올려놨는데, 가상자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셀 건데 시가 갭 이후에 밀렸다가 이 흐름이 5호장까지 이어진다면 그때 아마 저는 종목군들을 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종목을 보기에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금요일 날 자람테크놀로지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꽤 세우면서 올라왔습니다. 최근 대비해서는. 그러면 완연하게 이 박스권을 일단은 뚫었다 정도로는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뚫었다 그러면 36,700원 언저리, 36,700원 언저리인데 3일선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지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거냐, 온 디바이스 AI 뉴로모픽 반도체를 이제 빅테크들의 물량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게 일단은 좀 올라온 거고, 이 예전에 기준봉이 됐던 이 자리에서 거래가 터진 거죠. 이 첫 출발 자리에서 거래를 터트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돌파의 자리는 의미가 있다. 이 자리가 깨져버리면 죽어버리는 자리이긴 한데 이 자리가 지켜지면 의미 있는 구간을 뚫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봐볼 구간 정도는 되지 않겠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목요일날 언급했던 넥스트 바이오 케미컬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터트려 놓은 상태에서 사실 누구나 이 자리가 넘어가게 되면 상따를 고민할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요. 갭상승 출발을 했죠. 저는 갭 하락을 했으면 아마 밑에서는 받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매수해서 뭐 약수익에 좀 매매를 하고 나왔고, 금요일 날은 뭐 하나오션 아침에 개파락 할 때 뭐 밑에다가 추천 의견을 좀 드려놨는데 매수가 33,000 제가 얼마 제시를 했는데 거기까지 안 와서 아마 이거는 매수를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 우리사주 물량이 좀 나왔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애매해요. 지금 종목이 이 자리는 의미 있는 구간이긴 한데 일단은 여기에서 모양상은 헤드앤 숄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파동 더 세게 밀면 그 이후에 저는 볼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조선 종목군들은 다 괜찮은 것 같고요. 전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전부 다 괜찮은 것 같아. 어느 구간에서 볼지만 좀 고민하면 될 것 같고, 미국의 드론 관련주가 미친 듯이 가는데 금요일날 장 막판에 드론 종목이 원래는 좀 올랐었습니다. 어? 트럼프 장남이 드론 관련 회사에 영입됐다라는 이슈로 좀 올랐었는데 STO 쪽을 부각시키면서 드론이 죽어버렸죠. 그럼 월요일날 STO가 올라가고 드론 관련주가 시가 개파락 이후에 올라가는지도 우리는 시나리오적으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DTNC도 강했고 한컴 위드도 드론으로 제법 세게 움직였었고,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도 이 구간에서 차트가 굉장히 오묘하게 좀 맞춰놓고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5일선에서 제가 봤을 때 금요일날 이 윗꼬리가 많은 구간에서 올려치면서 그냥 길적 반등한 것 같다 정도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STO가 시가에 죽고 이 드론이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여러분들 한번 단기 매매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주항공 쪽도 지금 LK 사명이 제가 이건 봤을 때 재료는 잘 모르겠어. 저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너무 좋아요. 얘가 품절주인데요, 종목이. 거래대금이 매우 좋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이 윗구간을 보려고 하는 건지, 거래대금이 너무 좋다. 예, 금요일도 거래대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올려도 빠지더라도 그냥 죽지는 않겠죠. 여기서 흔들림을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까, 그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인데 시장 뭐 지금은 어느 정도의 이 방향성을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 결국 많이 빠지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에서는 이 하락에 대한 악재에 시장이 반응 안 하는 단계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많이 빠져 있는 건 팩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월 한 주 다들 돈 많이 버시는 한 달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